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지난 강의에 조사하고 보험금 보셨을 때 수학감소 보장 이외의 것들만 보셨죠. 이번에는 수학감소 보장, 수학감소 보험금을 위한 수학량 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뭐 과수, 적종, 과실 다 하셨지만 작물 쪽,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 쪽은 처음이시잖아요. 수학량 조사, 논, 밭작물, 수학량 조사는 같아요, 여러분. 별개가 아니에요. 같아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뭐 할까요? 가장 기본인 거. 면적조사 하죠. 면적조사. 과수에서는 나무 확인, 나무 조사가 가장 기본이었죠? 논, 밭작물에서는 면적이 기본입니다. 면적 확인해서 뭐 할까요? 면적 확인해서 뭐 할까요? 수확량 조사하죠. 여러분, 나무 확인하는 거 왜 했죠? 세기 위해서예요. 면적 확인 왜 해요? 수확량 조사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네. 일단 크게 봅시다. 수확량 조사. 자, 수확량 조사하면 왜 해요? 우리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거 왜 수확량 조사해요? 피해율 산출하기 위해서 하죠. 피해율. 피해율 산출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면적. 어떻게 확인하죠? 면적. 우리 나무에서는 실, 미, 고, 수, 기. 물론 수학불능은 적중에만 인정하지만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실, 수, 타, 미, 기. 자, 이거는 기초 내용이에요. 기초 다 보고 오셨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 수학불능 면적. 수학불능 면적 이퀄 고사 면적. 네. 작물을 수확할 수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나무야. 죽었으면 이 다음에 계속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냥 거기서 고사. 그 다음에 수학불능은 죽지는 않았지만 올해만 열매 못 맺고 다음부터는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분류를 하죠. 하지만 땅은요. 뭐 땅이 죽지 않아서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수확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 해의 고사 면적이 되는 거예요. 네. 타작물, 콩 심으라 했는데 팥 심었어 하는 거죠. 미보상 면적, 미보상이야 미보상 주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수확 완료 면적 또는 기수확 면적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면적 확인 왜 해요, 여러분? 질문. 왜 면적을 확인해요? 이렇게 해서 뭘 산출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이젠 주수가 아니라 면적이죠.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조사 대상 면적 왜 계산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왜?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면적을 조사해야 되는지. 원래는 실제 경작 면적이 조사 면적이 돼야 해요. 실제 경작 면적이 가입 면적이 돼야 해요. 그런데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죽었대요. 내가 조사 안 해도 되잖아요. 죽었는데 거기서 무슨 작물을 조사해요? 아니, 콩 조사 나갔는데 팥 심은 면적을 왜 조사해요? 미보상 어차피 회사에서 신경 안 쓰는 면적이잖아요. 다 계약자 거예요. 수확이 완료됐대요. 작물이 없어요. 왜 조사해요? 자, 이런 면적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네. 실제 경작 면적이 원래는 조사 대상 면적이구나. 그런데 이들이 있으면 차감하는구나. 가입 면적이 왜 실제 경작 면적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거 설명드렸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원래는 실제로 결과하는 나무를, 실제 결과 주수를,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수심사 단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 인수되면 안 되는 것들이 인수됐다. 그럼 바꾸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각각 이렇게 두지 마세요. 의미를. 자, 조사 대상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면적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왜 조사 대상 면적을 계산한다? 이거 질문의 답? 수확량 조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했대요. 조사 대상 면적이 수확량 조사 면적이겠죠. 그쵸? 수확량 조사 면적이에요. 지금 수확량 조사에서는. 수확량 조사의 대상 면적.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수확량 조사를 왜 하죠? 왜 해요? 왜? 보상하는 재해가 일어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일어나서 이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했겠거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해야지. 이게 수확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조화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이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면적이 필요하구나. 되셨죠? 그럼 이 말은 뭐죠? 조사 대상 면적 이퀄 피해 면적. 여러분, 이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은 이 전체 면적에서 만약에 얘가 1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1000제곱미터에서 수확량을 조사해서 조사해 봤더니 700kg이래요. 조사 대상 면적 전체의 수확량을 조사했더니 700kg이래요. 평년 1000kg이래요. 올해 1000 기대됐대요. 그러면 300이 감소했구나 이거잖아. 이 말은 조사 대상 면적 자체를 전체 피해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조화로 인해서 전체 면적이 피해를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개념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전체 면적을 조사한다? 전체가 피해 있는 면적이구나. 오케이. 면적 확인은 어렵지 않죠. 네, 조사 대상 면적 계산도 그렇고. 자, 그럼 수확량을 조사해요. 수확량.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 면적이 1000이래요. 너무 많죠? 그쵸? 우리 나무 1000주일 때 제가 일일이 사다리 놓고 다 못 타서 올라가서 조사 못한다. 똑같아요. 1000제곱미터 어떻게 다 조사해요? 말이 1000제곱미터지. 큰 데들은 막 몇만 제곱미터도 있는데 조사 못해요. 그럼 뭐 한다? 표본 조사한다. 표본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을 조사해요. 조사 대상 면적에 골고루 표본 구간 위치 잡고, 만약에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에 5구간을 잡으세요 한다면 가서 표본 구간을 그냥 이렇게 5개를 잡는 거예요. 골고루. 자꾸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표본 구간 애매하잖아요. 면적을 산정하겠죠? 얘 이름이 표본 면적이에요. 가로, 세로 어떻게 해서 하나의 표본 구간은 얼마의 면적이다. 예를 들어서 한 표본 구간이 2제곱미터래요. 2제곱미터의 이름은 표본 면적. 여러분, 면적이 지금 여러 개 나옵니다. 밭작물, 논작물은 무조건 면적이에요. 그러면 5구간이래요. 그럼 총 표본 면적은 10제곱미터 나오겠네요. 10제곱미터. 자, 이 10제곱미터에서 내가 지금 조사하는 작물의 수확량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0제곱미터의 수확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10kg이래요. 다 걷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10kg이래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 1kg이구나. 제곱미터당. 자, 이 1kg의 이름을 표본 구간 단위면적당. 자, 표본 구간 단위면적당. 논작물에서는 유효중량, 밭작물에서는 수확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예전에도 밭작물은 똑같이 논작물처럼 유효중량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밭작물만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본 면적 조사를 해봤더니 1제곱미터당 1kg이 유효하구나. 밭작물에서는 이게 수확량이구나.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효하대요. 유효하대요.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와서 피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를 빼고, 그 피해를 반영하고, 유효한 거, 건질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작물마다 어떻게 유효화하는가는 다르겠죠. 작물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는 논작물 같은 경우는 수분이 얼만큼 반영돼 있니? 왜 건조 과정 중에 저장하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수분이 날아간 만큼 무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율을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양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만큼, 지금 수학 일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얼만큼 더 클까? 비대지수를 반영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유효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자, 이 수확량은 말 그대로 그냥 작물의 무게가 아니라 피해를 반영한 유효화한 수확량이에요. 피해본 거 다 빼고 쉽게 말해 건질 수 있는 것만 계산한 거란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곱미터당 1kg이 유효화한 지금 건질 수 있는 수확량이래요. 우리는 표본 조사를 왜 했죠? 조사 대상 면적이 너무 넓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kg을 1000에 적용해야 되겠죠. 표본 면적, 표본 조사의 값을 조사 대상 면적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확량은 어떻게 돼요? 1000제곱미터에 1kg씩, 그럼 1000kg. 이게 수확량인 거예요. 표본 조사를 통한 수확량. 어렵지 않죠? 네. 자, 두 번째 방법. 전수조사가 있어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1000제곱미터면, 10,000제곱미터면 거기에 있는 작물의 최종 수확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가서 조사 못하죠. 1000,000제곱미터를 어떻게 평가사분이 다니시면서 일일이 수확량을 다 조사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대상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같은 품목이라 해도 농지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벼는 기계 수확을 하는. 왜요? 기계 수확을 해야지 수확할 때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할 때 가서 기계 수확하면 막 이런 포대, 톤백 같은 거 컴바인 포대에 담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임의로 몇 포대를 선정해서 평균 무게를 내는 거예요. 그럼 포대수 곱하면 이해되시죠? 그게 전수조사를 통한 수확량이에요. 기계 수확하는 농지에 가서 지금 몇 포대예요? 지금 포대당 평균 무게 몇 개 재봤더니 얼마예요? 그럼 다 곱하니까 전체 중량이 얼마예요? 거기에 똑같이 유효화 시켜야 되겠죠. 아까 논작물 벼 같은 경우 수분 반영한다 그랬죠? 함수를 반영해 줘야 돼요. 됐죠? 이게 전수조사를 통한 수확량 조사예요. 전수조사 가능한 거는요, 콩팥, 벼, 밀, 보리 몇 개 안 돼요. 그것도 다 무조건 기계 수확하는 농지. 자, 면적 확인을 해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수확량 조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구나. 표본과 전수조사. 표본 조사는 그냥 너무 넓기 때문에 표본 구간을 산정할 뿐이다. 그래서 표본 값을 조사 대상 면적에 다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수확량을 계산을 한다. 전수조사는 정말 말 그대로 가서 전체를 조사한다. 전체 다 조사 못하니까 기계 수확하는 농지에 기계 수확하는 시점에 가요. 계약자랑 약속 잡고. 그래서 그 포대 평균 무게를 적용해서 전체 면적의 수확량을 계산한다. 하지만 이때의 수확량이라 하는 것은 피해를 반영한 유효화한 것이더라. 건질 수 있는 것이더라. 그 건질 수 있는 거 어떤 걸 반영해야 되는가? 그거는 품목마다 다르더라. 이게 논밭작물의 수확량 조사예요. 됐죠? 네. 그럼 수확량이 뭐 했더니 700이 나왔어요. 최종 수확량이 지금 여긴 1000이지만 뭐 700 나왔다 쳐요. 네. 뭐 1000이든 700이든 나왔다 쳐요. 그러면 피해를 어떻게 해요? 평년 올해 이만큼 기대됐는데 수확량이 이만큼 나왔네요. 이거잖아요. 평수비 평이잖아요. 평수비 평. 피해율. 보험금 값이자. 이게 논밭작물의 수확량 조사예요. 어느 과정만 다르냐면 면적조사 거의 대부분 품목이 같고요. 수확량 조사, 표본 조사, 전수조사 같고요. 전수조사 아까 특정 품목의 특정 농지, 기계 수확하는 농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표본 구간,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일 때 표본 구간을 5개 하세요, 뭐 10개 하세요. 이건 품목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품목별 표본 주수표 옆에 보시면 표본 구간수 표가 다 있어요. 정해져 있고 다른 점은 이거죠. 자, 표본 구간을 5개를 선정했는데 이 한 구간의 면적을 가로 세로를 이 작물은 이렇게 하세요. 저 작물은 저렇게 하세요. 주간 길이 곱하기 1항폭 하세요. 이 주간 길이를 뭐 식물체 5주의 길이 이상으로 하세요. 4주의 길이로 하세요.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한 표본 구간, 이 구간, 표본 면적 구획 방법이 다르구나.
작물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어떻게 유효화시키지? 피해를 어떻게 반영하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다르고 다 해서 유효한 것을 수확량으로 만들어서 피해율 만들어서 보험금 만들고 다 똑같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게 있겠죠. 이렇게 나온 수확량에 만약에 기타미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기타미 면적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회사에서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회사에서 보상 안 해줘요. 저건 계약자가 안아야 돼요. 자, 만약에 이 기타미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있다. 그럼 300제곱미터, 자, 이 농지는 제곱미터당 얼마가 올해 기대됐지? 1.5. 자,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을 더해줘야 되죠. 그게 평수미평에 들어가는 최종 수확량이에요. 우리 과수에서 미보상 주수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 이게 논밭작물의 기본적인 수확량 조사 방법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 논작물 돌아와서 수확량 조사 볼게요. 왜 조사료용비와 왜 제외하죠? 왜? 또 여기서 또 여기서 머리 하얘지시면 안 돼요. 얘는 경작불능만 보상하잖아요. 생산비 보장인데 메인이 되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안 하고 경작불능만. 생산비 보장도 여러분 나중에 노지 밭작물 가시면 메인 보험금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죠. 근데 약간 사이드 되는 보험금으로 경작불능도 있고요. 10회 때 조금 복잡해지는 게 생산비 보장이 추가로 재파종, 재정식 이런 게 들어왔어요. 어쨌든 얘는 생산비 보장인데 그중에서 경작불능 보험금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확량 조사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수확량 조사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괄호 넣기 등등. 수확량 조사의 조사 방법은 조금 전에 했던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있으며 근데 하나 특이한 게 나오죠. 수량 요소 조사. 자, 이 수량 요소 조사는 같은 논작물이라도 벼에만 해당돼요. 벼에만. 나머지 표본과 전수조사는 여기서 말하는 벼는 조곡이죠. 조사료용 벼 빼고 일반 벼, 분질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밀, 보리, 그리고 이제 10회부터 귀리는 표본 전수조사. 근데 수량 요소는 뭐만? 벼만. 네. 어떤 조사인지 이따 한번 볼게요.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NH에서 정해져 내려오죠. 그리고 대부분은 표본 조사로 합니다. 표본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수량 요소 조사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몇 회째 나오고 있어요. 저거는 이따 조사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게 정확한 수확량 조사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표본 조사로 해요. 근데 표본 조사로 피해율이 예를 들어 30%가 나왔어요. 그래도 계약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 피해율 못 받아들이겠어요. 난 전수조사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수조사 해야죠. 언제? 계약자랑 약속 잡고 수확 언제 하세요? 당연히 기계 수확해야 되죠. 네, 기계 수확하는, 기계 탈곡하는 농지의 수확 날짜에 가서 전체 수확량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네요. 동일 농지에 복수의 조사 방법을 실시한 경우, 이런 경우겠죠. 표본했는데 계약자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 그럼 전수조사 할게요. 복수의 조사 방법을 실시한 거겠죠. 그때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는 전수, 표본, 수량 요소 조사 순으로 한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전수조사했는데 피해율이 28% 나왔어요. 표본 조사했는데 피해율이 30% 나왔어요. 이게 너무 확 차이 나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수량 요소 조사했는데 피해율이 35% 나왔어요. 보험금은 얘로 한다.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한 거죠. 전수잖아요. 전수. 그러면 계약자분이 나 이 표본조사 피해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전수조사 할게요. 그때 꼭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 하면요. 그 나오는 피해율이 지금 피해율보다 설사 낮게 나오더라도 그거로 적용하는 겁니다.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요거 기출됐던 부분이에요. 요거. 어떻게 됐냐면 여러 피해율 주고 보험금 구하세요. 그러면 각각 보험금을 다 평수미평, 그러니까 이거 나온 피해율이잖아요. 그러면 가피자의 이 피해율이 다 계산해서 그 보험금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만 적용하는 거 아느냐 이거 묻는 거. 이거 기출문제였어요. 네. 전수, 표본, 수량, 요소. 이거 암기할 것도 없죠. 뭐. 전수가 가장 정확하죠. 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단 거대재해 발생 시 거대재해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죠. 과거에는 용어의 정의까지 있었는데 뭐 태풍 막 경보가 울렸어요. 막 그런 거. 네. 대표 농지를 선정해서 각 수확량 조사의 조사 결과값을 조사 결과값, 조사 수확 비율, 조사 수확 비율 수량 요소 조사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값이에요. 아니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아까 표본 면적,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또는 수확량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표 농지의 인접 농지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건 뭐 괄호 넣기 중요하겠죠. 네, 좀 신경 쓰시고. 자, 인접 농지가 뭔가 봤어요. 인접 농지. 동일, 리 등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 인접 농지의 정의죠. 네. 자, 여긴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 방법, 벼만 수량 요소가 가능하고 조사 시기, 수확량 조사는 당연히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수확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수량 요소 조사는 수확 전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할 때, 전수 조사는 말 그대로 현재 지금 ing 수확하고 있는 중에 이거 네 구체적으로 수확량 조사 시점이 같은 품목인데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 신경 쓰시고요. 밭작물 가시면 수확량 조사 시기 그냥 품목에 따라서만 정해져 있어요. 품목에 따라서만 뭐 옥수수 수염이 나온 며칠 후 막 정해져 있는데 이건 같은 품목인데도 조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제 수확량 조사 절차. 당연히 뭐 보상하는 제보 다시 한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지만 다시 한번 심사하고요. 네.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라. 우리 지금 조사료용별을 제외하고 벼, 그다음에 밀, 보리, 귀리 다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도 경작불능을 했는데 65% 이상이래요. 65% 이상이면 자, 밀, 보리, 귀리는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을까 안 받고 나는 수확감소보험금을 받을까 이거 선택 가능하고 벼는 선택 불가능합니다. 그냥 65% 이상, 지금 65% 이상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불가능하고 그냥 경작불능보험금 받고 끝. 자, 일반 벼는 65%, 분질미는 60%, 요거 잊지 마시고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받았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받았냐? 확인하라는 거. 네. 만약에 65% 미만인 경우에는 벼든 일반 벼든 밀, 보리, 귀리든 65% 미만이래요.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그냥 바로 수확량 조사로 들어오는 거죠. 자, 분질미는 60% 미만인 경우에 수확량 조사 대상이겠죠? 여기서 경불금하고 중복 지급하지 않는 거 한번 확인해라. 이 내용이고요. 네. 여러분, 이 분질미에서 경작불능은 60% 기준, 재현율은 70% 기준. 헷갈리시죠? 네. 우리 이거 식물체 피해율이죠.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식물체 피해율 기준으로 하죠. 식물체 피해율. 식스티. 60%. 나중에 재현율은 70%잖아요. 70%, 재현율, 치읓. 뭐 어떻게라도 암기해야죠. 그쵸? 네. 자, 경불금 중복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했고요. 벼나 일반 벼는 경불금 60%, 65% 이상이면 경불금 받고 끝난다. 선택 못한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이제 아까 했던 큰 덩어리. 첫 번째 면적 확인, 이 면적에서 수확량 조사, 피해율, 보험금. 조금 전에 우리 처음에 했던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 확인을 어떻게 한다? 실수타미기. 실수타미기.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는데 뭐 지형도 이런 거 안 해요. 다 요즘 면적 측정기로 합니다.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원래는 같아야 되지만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근데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과수 쪽에서는 이거 출제하기 어렵더라. 네. 논바짝물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이거 출제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낮아요. 이 한 문장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낯설어 할까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떻게 변경하라가 나와 있질 않아요. 계약사항이 어떤 건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예시 문제 풀었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한 번 정도만. 네. 자, 면적 어떻게 하나 봤더니 고사. 수학불능 면적. 네. 당연히 이제 고사라고 하는 거는 보상하는 재로입니다. 보상하는 재 이 외의 원인으로 하면 당연히 미보상 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이런 건 용어의 정의겠죠? 용어의 정의. 타작물 미보상 면적의 용어의 정의. 기수학 면적. 그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 확인한다. 실수 탐이기 또는 어떤 분들은 실고 타기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건 벼만 해당됩니다. 벼. 자, 면적 확인 단계에서 수학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당연히 수학불능 보험금은 밀, 보리, 귀리는 해당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은 경작불능, 수학감소 두 개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벼만 해당되고요. 자, 면적 확인 단계에서 품질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추가 조사 종류, 이항직파불능, 제이항제직파, 경작불능, 수학량 조사 있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단계에서의 추가 조사에는 수학불능 조사 안 들어갑니다. 기억나시죠? 왜요? 수학량 조사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량 조사하다 보니 이거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데요. 그 품질의 기준이 재현율, 현미가 나오는 비율, 겨 빼고 현미 나오는 비율 65% 미만이라면 보통 80% 나온대요. 근데 65도 안 나온다면 얘를 어떻게 팔아요?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죠. 이걸 2단계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면적 확인 단계에서. 자, 일반벼 분질미 또 나뉘죠? 아까 제가 분질미는 어떻게? 재현율 70% 미만. 네. 품질이 떨어지는 거니까 미만. 아까 경작불능은 피해가 어느 이상이면 인정해준다니까 이상, 미만 이상 구분하시고요. 단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의 경우에는 수학불능에서 제외한다. 65% 일반벼, 분질미 60% 이상이면 식물체 피해율이 수학불능도 안 되고 수학감소도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수학감소는 이게 애매하게 적혀져 있다. 수학불능은 확실하게 적혀져 있는데 약관에 현재 나중에 24년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사 방법 여기까지가 면적조사예요. 여기까지가. 자, 면적조사했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수학량 조사해야죠. 수학량 조사 방법 아까 우리 초록색 칠판에서 표본조사, 전수조사 했었어요. 이 친구들은 결국 수학량을 조사하죠. 피해 반영한, 유효한 거, 피해 다 빼고 유효한 거, 그쵸? 표본조사는 결국 표본 값을 전체 조사 대상 면적, 전체 피해 면적에 그냥 대입하기 위함이잖아요. 전체 조사하기 힘드니까, 그쵸? 말 그대로 수학량을 조사해요. 조사. 그런데 세 번째 방법, 얘는 유일하게 벼에만 있습니다. 수량 요소 조사가 있어요. 얘 되게 특이해요. 수량 요소 조사. 얘 없어진다는 얘기가 한 3년 됐나요? 근데 시험에 꾸준히 출제를 해요. 특이해서 그런가 봐요. 점수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요. 뭐에 점수를 매기겠어요? 당연히 지금 얘 벼에만 있잖아요. 벼에만. 벼 포기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포기당 벼 한 포기 막 이렇게 분월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몇 개지? 몇 개 나왔지? 이삭 점수. 그러면 이삭 하나당 나달이 몇 개 달려있지? 그것도 그냥 나달 말고 완전한 나달. 그거 세는 거예요. 완전 나달 점수. 근데 이 포기를 지금 많이 하면, 표본 포기를 많이 하면 모르겠는데 딸랑 4포기예요.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가입 면적에 따라 아니에요. 그냥 무관하게 무조건 4포기. 아니, 그 넓은 논에 4포기, 물론 골고루 선정하겠죠. 4포기 선정해서. 한 포기당 이삭이 몇 개 나왔지? 이삭 점수. 한 이삭당, 물론 이제 이삭 중에 가장 평균적인 걸 뽑습니다. 완전한 나달이 몇 개지? 나달 점수. 점수표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점수를 합해요.
합해요. 자, 만약에 점수가 높아요. 고점수. 이삭이 많이 나왔고 나달이 많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점수가 높다. 당연히 높아야 점수를 많이 주죠. 점수가 높다? 고점수다? 이삭이 많고 나달이 많이 달려있다? 고수학, 고수학, 고수학. 이삭 점수, 나달 점수를 구해서 합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수학 비율을 산정하는데 아까 우리 대표 농지의 결과값 중에 하나가 수량 요소 조사 때 조사 수학 비율이 있었죠. 그 수학 비율이 있어요. 표가 다 있어요. 그 수학 비율, 그 구간 내에서 아, 요 구간에 해당하는구나.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에는 그 퍼센트 적용하면 돼요.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겠죠. 그러면 수확량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피해 면적은 어떻게 되지?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해요. 피해 면적 아까 고사 면적. 논밭작물에서 피해 면적은 고사, 즉 수확블록 면적이에요. 피해 면적을 조사해요. 만약에 피해 면적이 적어요. 저피해. 피해 면적이 적어요. 고수학. 피해 면적이 커요. 피해 면적이 크면 당연히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쵸? 이거예요, 이거. 이 피해 면적을 조사해서 피해 면적 보정 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때 나옵니다. 그건 암기하셔야 돼요. 피해 면적 보정 계수는. 자, 지금 조사하는 게 뭐라고요? 딸랑 내포기 해서 점수 조사해서 그 점수를 통해 수학 비율이 얼만큼 되겠다. 높은 점수면 수학 비율이 올라가고 낮은 점수면 내려가고 피해 면적 조사해서 피해 면적이 이러니까 수학이 크겠네, 적겠네. 그 보정 계수를 조사하고 지금 우리는 조사는 이거 두 개 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조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뭐 조사 안 했어요? 수확량 조사 안 했잖아요. 양을 조사 안 했잖아요. 피해는 반영돼 있겠죠. 왜? 이 점수에. 피해가 많으면 이삭수도 적어지고 나달수도 적어지겠죠. 피해 반영됐죠. 피해 면적이. 근데 말 그대로 양을 조사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 비율을 즉 조사 수학 비율을 얘를 통해 나온 조사 수학 비율을 피해 면적이 얼마냐 나온 그 보정 계수를 어디다 적용할까요? 표준 수확량에 적용을 해요. 표준 수확량. 그래서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 계산 방법이 특이해요. 표준 수확량에 조사 수확 비율과 피해 면적 보정 계수를 곱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얘가 정말 수확량 조사로서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 그게 의문이죠. 일단 표본 폭이 무조건 몇 폭이? 4폭이. 자, 표본 폭이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재배 방법 및 품종, 여기 또 품목 이런 거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딸랑 4폭이 선정한다. 선정한 포기가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 가까운 위치에 다른 표기를 선정한다. 여기 요 가로 내용. 이건 밭작물에도 계속 나옵니다. 수확량이 현저히 많아요. 해당 포기가. 또는 현저히 적어요. 대표성이 없으면 가까운 위치, 다른. 당연하겠죠. 네. 자, 표본 포기를 조사하는데 뭐 조사한다? 이삭이 몇 개니? 이삭당 나달이 몇 개니? 이삭 상태 점수, 그냥 나달 아니에요. 완전 나달 점수 조사합니다. 이게 점수표예요. 이삭 점수표. 이건 뭐 암기거리 아니죠. 네. 한 포기당 이삭이 16개. 16개 기준. 미만 이상. 1, 2점. 이삭이 많으니까 점수가 높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달 점수 조사해야죠. 완전 나달 상태 점수. 완전 나달. 여기 그림도 있네요. 그림. 완전 나달. 자, 표본 포기별로 어떤 이삭? 평균적인 이삭.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표본 포기별로 이삭이 좀 이상한 거, 상태 안 좋은 것도 다 평균적인 이삭 하나를 선정해서 나달도 평균적으로 달린 거 선정해서 선정한 이삭별로 나달 수에 따라 점수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이거 암기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9회 시험 이후에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이런 건 우선순위가 떨어지죠. 아까 조사 수학 비율, 아까 이삭 상태 점수표도 우선순위는 아니죠. 근데 그거는 이제 16점 기준으로 해서 16개 기준으로 해서 1.2점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것저것 다 하시고 시간 남으시는 분은 암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셌더니 이렇게 나오고 점수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표본 폭이 몇 개 했죠? 4폭이 했죠? 그럼 점수가 각각 몇 개 나와요? 4폭의 이삭 점수 4개.
내포기의 나달 상태 점수 4개. 점수 각각 4개씩 나와요. 그 4개의 점수를 이제 합산합니다. 합산. 표본 포기별로 이삭 점수와 나달 점수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요. 합산했더니 예를 들어 뭐 15점이래요. 합산했더니 4개 점수를 합산했더니 15점이다. 그러면 이 표에서 비율을 봅니다. 환산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량 요소 조사로 문제 한번 내려면 페이지 한 2페이지 차지해요. 이 표를 다 제시해야 되니까. 자, 아까 15점 예했나요? 네. 여기 미만, 그러니까 이상 미만이겠죠?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여기 들어가네요. 15점, 아이고, 죄송합니다. 15점. 이렇게 나오네요. 자, 50일에서 60%래요. 어떻게 할까요? 50일 할까요? 60 할까요? 문제는 제시되겠죠? 최저값을 해라? 최고값을 해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상이고 미만이구나. 네. 여기 그걸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해당하는 수학 비율 구간 내에서 조사 농지의 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학 비율을 산정한다. 이건 실무고 문제에서는 뭐 적절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최소 비율 하세요. 최대 비율 하세요. 그러면 이상 미만 구분하셔서 15점일 때 최대 비율 60% 적용하라는 거구나. 최소 비율 51% 적용하라는 거구나. 네. 이거 암기하게 하는 문제는 이건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고점수 고수학. 점수가 높아요. 이삭도 많고 나달도 풍부하대요. 그러면 수학 비율이 높아요. 네. 수학 많이 하겠죠. 고점수 고수학. 자,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이 얼마인가 보는 거예요. 얘로만 그냥 이삭과 나달 점수로만 수학량을 계산하자니 조금 약간 찝찝해요. 그러니까 피해 면적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는 계산법은 나와 있지 않죠. 네. 고사 면적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이죠. 뭐.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는 했더니 이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30 이상이 보통이래요. 30 이상. 피해 왔다 싶으면 30 이상은 온다 이거죠, 보통. 네. 자, 제가 아까 저피해, 고수학 말씀드렸죠. 피해가 적어요. 매우 경미해요. 아주 경미해요. 10% 미만일 때. 고수학. 왜요? 곱하기 1.2 하면 수학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곱하기 1보다 수학량이 늘어나잖아요. 저피해, 고수학. 여러분, 얘는 암기하세요, 얘는. 네. 응용 쉽잖아요. 고사 면적 제시하고 피해 면적 보정계수 제시 안 해요. 수량 요소 조사.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사 나누기 실제 해가지고 20%구나. 경미하구나. 1.1. 문제 내기 쉽잖아요, 이제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조사 수학 비율과 피해 면적 보정 계수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보정 계수 있고 비율 있고 어디에다 적용한다고요? 표준에다. 이만큼이 표준인데 왜 평년에 적용 안 해요? 이만큼이 표준인데 쟤에 와서 이만큼 수학할 것 같고 이만큼 피해 봤어. 이거잖아요. 그쵸?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벼만. 농지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 자조화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 7종에 의한 다른 병해충 안 돼요. 7종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해라. 단독 사고 판단된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 이거 왜 확인할까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론서에 이 내용은 있어요. 조사 방법에 이 내용은 있고 막상 계산할 때 단독 사고의 경우 다른 재해와 상관없이잖아요. 다른 재해 없이 단독 사고인 경우 최대 인정 피해율 70%로 잘라줘라. 이 내용은 빠져 있어요. 이건 약관에만 있어요. 우리는 같이 연결 지어서 조사하자고요. 자, 지금까지 벼에만 해당하는 수량 요소 조사였어요. 자,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수량 요소 조사. 벼 온리. 방법. 여러분 흐름을 쭉 아세요. 뭐 조사하는지 포인트 잡으시고 점수 매겨서 하는 거구나. 점수로만 하기에 조금 찝찝하니까 피해 면적 보정 계수. 말 그대로 보정해 주는구나. 고점수 고수학, 저피해 고수학.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해 면적 보정 계수 얘 응용할 확률이 제일 높죠. 자, 보통인 경우에 왜 이렇게 돼 있어? 1.0인데 수학이 많다. 저피해 고수학. 얘는 고피해잖아요. 지금 보통이면 고피해. 그렇죠?
아니죠. 반대죠. 예. 보통이면 고피해. 피해가 더 크다. 이 부등호 피해가 더 크다란 얘기예요. 네. 병행축 단독사고 여부, 미보상 비율. 자, 수확량 계산 방법이에요. 조사 수확량 계산 방법. 특이하죠? 네. 제가 출제자라면 벼에 표준 수확량 공식을 실어놓겠어요. 실어놓고 여러 가지 보정기수, 표준 수확량 공식이요. 벼는 이거 기관에서 산출한 표준 수확량이 뭘 적용하냐면 내 농지의 표준 수확량을 만들려면 재배 방식 보정기수, 재배 양식 보정기수, 품종 보정기수, 이항일자 보정기수, 각 보정기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보정기수 우리 또 어디서 나왔죠? 평년 수확량 나왔잖아요. 여러 보정기수 다 그냥 흐트러 놓고 평년 수확량을 구하게 하든 아니면 표준 수확량 이렇게 해놓고 표준 수확량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든 여기도 나오죠. 네. 벼는 보정기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해당 농지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지역별로 뚝 던져주고 네 농지 거 알아서 반영해. 네. 이 의미더라. 자, 표준 수확량 1000kg 얘는 이제 농지 거예요. 농지 거. 실제 1000제곱미터 고사 면적 200. 우리는 여기서 벌써 피해 면적 보정 개수 나와야죠. 20%면 경미 1.1 그쵸? 이삭 상태 점수, 나달 점수 4포기씩 하니까 각각 4개 합쳐서 16점. 조사 수확 비율 16점 우리가 외우진 못해도 제시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뭐 최저 비율을 적용하세요. 최고 비율을 적용하세요. 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비율표에서 61%. 그럼 우리 논밭작물 통틀어서 수확량 조사 이 방법 표준 수확량으로 하는 거 벼밖에 없어요. 같은 논작물 중에서도 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표본조사 아니면 일부 품목 전수조사 이렇게 되는데 네. 좀 특이하니까 실제로 안 쓰여도 문제에 나오나 봐요. 자, 이제 두 번째 조사 방법. 아이고 죄송. 네, 두 번째 조사 방법 표본조사 들어갈게요. 표본조사 아까 다 한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 중에 표본 구간수 선정하고 뭐 한다? 표본 구간수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구간이잖아요. 면적을 구획하죠. 표본 면적, 가로, 세로를 구획합니다. 면적 구획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의 작물을 다 수확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데 그 수확량이 뭐다? 유효화시킨다. 피해를 반영해서 유효화시켜요. 했더니 만약에 10kg이다. 표본 면적 합계가 10제곱미터다. 만약에 이게 5개다, 10개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1kg이구나.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번 어떻게 면적을 구획할까? 가로 세로를. 2번 어떻게 유효화시킬까? 논밭작물 다 똑같아요. 다 이 구조예요. 볼까요? 표본 구간수 선정하래요. 네. 자, 만약에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해라. 제가 표본 주수표, 적종, 그 다음에 포복자, 반, 무화과, 호두 같은 표. 그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법도 알려드렸어요. 기초 단계에서. 논밭작물에서는요. 얘는 논밭작물 중 하나를 더 암기하라 하면 저는 얘예요. 왜요? 벼잖아요. 벼. 우리 한국인 밥의 민족, 쌀의 민족 벼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암기가 단순해요. 여러분. 자, 이상 미만이에요. 계속 이상 미만. 네, 2000부터 시작을 해요. 2000부터. 자, 2000일 때 셋, 즉 미만 숫자에다가 플러스 1. 1000단이고요. 1000단이고. 사이즈가 있지. 100단이 아니고 1000단이에요. 예. 1000단이고 미만에다가 플러스 1, 4 플러스 1, 5 플러스 1, 6 플러스 1. 6000까지다. 6000 그 이상은 예, 그냥 무조건 다 8개. 너무 많아도 힘들잖아요. 그쵸? 벼, 밀, 보리, 귀리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별도로 산정할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나중에 확인은 해보자. 얘는 되도록이면 암기하시고요. 자, 표본 구간 어떻게 선정하래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골고루 해라 이거예요. 여기에만 이렇게 과수원이란다. 농지 입구에만 몰아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네. 재배 방법, 품종 등을 감안해요. 계속 얘 감안하래요. 조사할 때.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한 표본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 아까 표본 폭이 부적합한 경우 어떤 경우? 현저히 많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가까운 다른 구간을 선정해라 이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 조사한다 그랬죠? 면적을 어떻게 하래요? 벼예요 지금 벼, 밀, 보리, 귀리도 여기 아마 해당될 거고요. 네. 면적을 표본 구간마다 내폭이 벼는 계속 내폭이에요. 내폭이 길이와 폭이당 간격 내폭이 길이와 폭이당 간격 가로 세로 그럼 나오겠죠? 2제곱미터 2m 1m 뭐 이런 식으로 네. 단 이런 상황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내폭이를 줄일 수 있다. 네. 자 그럼 면적 조사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면적 조사했더니 1제곱미터래요. 이렇게 5구간 하래요. 1제곱미터 5구간. 그럼 표본 면적 합계가 5제곱미터 나오겠네요. 면적 합계. 그 다음 뭐 조사한다고요? 이제 저 표본 면적이 작물 수확량 조사해야죠. 유효화, 어떻게 유효화할까? 일단 수확해요. 일단 다 홀태로 긁죠. 이렇게 수확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평가사 되시면 제일 먼저 구입하셔야 되는 게 개수기하고 벼 홀태일 거예요. 그럼 작물을 수확해요. 그 다음에 일단 무게를 재요. 일단 무게를 잽니다. 자, 벼는 이 무게에 어떻게 유효화하냐 봤더니 지금 벼, 밀, 보리 그리고 어쩌면 귀리죠. 함수율 반영하면 된대요. 함수율. 수분을 다 머금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저장하거나 가공하거나 판매까지 갈 때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분 무게만큼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수확량이 감소하죠. 그만큼. 그러니까 함수율을 반영하래요. 그냥 반영하지 말고 3번 이상 해서 평균값을 산출하래요. 어떻게 반영하나 봤더니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조사했어. 함수율 측정기가 있어요. 조사했더니 20%가 나왔어요. 자, 근데 얘 종류가 매벼예요. 이따 기준 함수율 나옵니다. 매벼예요. 매벼는요. 15%가 기본적으로 기준인 함수율이에요. 기본이 아니라 기준 함수율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매벼는요. 15%는 물이란 얘기예요. 얘가 날아가야 15%가 날아가야 진짜 수확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5%를 빼고 나머지 85%가 진짜 무게란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조사했더니 이 농지의 함수율이 얼마 나왔어요? 20% 나왔대요. 그러면 20%를 뺀 80%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분의 1 마이너스 내가 조사한 함수율. 얘를 곱해줘요. 85% 남아야 되는데 지금 80% 남는다고 조사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85% 남아야 되는데 조사했더니 진짜 85% 남는데요. 똑같이 15%로 조사됐어요. 1 마이너스 0.1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1이잖아요. 날라가도 얘는 그냥 곱하기 1. 더 많아지지도 더 적어지지도 않아. 기준보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곱하기 하시면 돼요. 곱하기. 85 남아야 되는데 몇 퍼센트 남니? 이게 1보다 크니 적니? 그걸 수확량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유효화 시키는 거예요. 얘는 표본과 전수에 다 똑같아요. 함수율 반영하는 거. 벼, 밀, 보리, 어쩌면 귀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본은 하나가 더 있어요. 벼, 밀, 보리, 어쩌면 귀리의 표본에만 유효화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일명 로스율. 뭐 로스 구이할 때 그게 아니고 로스율. 로스 났대요. 7%는 불순물이 껴있다 보는 거예요. 표본이잖아요. 전체 조사 아니잖아요. 그쵸? 표본. 딱 긁었는데 내가 긁어서 조사한 이 중량의 7%는 불순물이래요. 쌀이 아니래요. 밀, 보리가 아니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빼줘야죠. 그냥 여러분이 곱하기 0.93 하시면 돼요. 자, 얘 한번 볼까요? 네. 표본. 무조건 내폭입니다. 내폭이 길이, 폭이당 간격. 작물 중량. 일단 이 표본 면적 다 긁어요. 함수율 조사해요. 조사하는 건 사실 얘 다죠. 긁어요. 면적 조사해요. 함수율 조사해요. 수확량 볼까요? 표본 구간 작물 중량 합계. 표본 구간의 작물 중량이 예를 들어서 뭐 1kg이다.
거기에 이게 로스율 반영이에요. 로스율. 1-0.077% 뺀 나머지 93%가 진짜 수확량이구나. 그리고 내가 조사한 함수율 빼면 이만큼이 남는데 기준은 이만큼이 남아야 되더라. 이게 유효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로스율, 함수율. 로스율은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밭작물에 안 등장해요. 네. 함수율은 밭작물에 콩팥 등장해요. 네. 자, 그러면 1kg인데 이거 반영하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0.7이 나왔대요. 0.7kg. 표본 면적이 몇 제곱미터니? 그럼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나오죠. 왜 계산했어요? 왜 조사했어요? 표본값을 전체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하기 위해서. 전체 면적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표본한 거잖아요. 기타미. 조사하지 않는 면적이 있다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큼. 즉, 수확량은 두 덩어리더라.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 끝이에요. 예시 문제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매변이, 아니면 찰변이, 밀보리니, 왜요? 저기에 따라 기준함수율이 달라지니까요. 기준함수율 한번 볼까요? 기준함수율? 여기 있네요. 기준함수율. 이거 그냥 같이 암기해 놓으세요. 매벼 15. 15가 함수율이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1-0.15, 즉 85% 남는다는 얘기죠. 콩팥, 찰벼, 밀보리, 귀리는 아마 밀보리 쪽에 가 있겠지만 그래도 확인하자. 맥콩팥, 찰밀보리. 네, 기준함수율.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표본조사, 전수조사다. 그럼 얘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벼의 어떤 품종인지, 아니면 밀보리, 귀리인지. 그에 따라 기준함수율이 달라지니까요. 자, 조사 대상 면적이 1000, 기타미 200 있어요. 기타미 수확량이 있겠네요. 기타미 수확량 벌써 나오죠? 수확량은 두 덩어리더라. 기타미 면적은 피해 없는 것만큼 제곱미터당. 나머지 한 덩어리. 얘는 기타미 면적이 수확량, 나머지 한 덩어리는 조사 대상 면적이 수확량. 표본 조사했네요. 조사 대상 면적이 지금 1000인데 여긴 또 면적을 먼저 쓰기 면적 나중에 썼네요. 1000인데 제곱미터당 얼마니? 순수하게 수확한 게 4인데 표본이지 7% 불순물. 얘는 그러면 전수조사 때는 안 들어가요. 전수조사 때는 얘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매벼 85% 저 여기서 1 마이너스 기준함수율분에 1 마이너스 함수율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빼고 바로 한 거예요. 85% 남아야 되는데 80% 남는데요. 함수율 지금 20% 조사됐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효한 거예요. 이제 제곱미터당으로 만들어야 조사 대상 면적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표본 면적 합계로 나눕니다. 끝. 수확량은 두 덩어리. 쉽죠? 전수조사는 더 쉬워요, 여러분. 볼까요? 전수조사.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는 무조건 다 조사합니다. 네. 전수조사. 어떤 농지에만? 왜? 직접 가서 해야 되니까요. 톤백을 다 재야 돼. 물론 상식적으로 전체를 다 어떻게 조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규모 농지라도 이렇게 조사하래요. 전체가 지금 100포대예요. 그럼 그중에 몇 포대 뽑는 거예요. 평균 무게 곱하기 포대수. 그럼 전체 중량이 나오겠죠. 자, 전체 중량이 나와요. 얘는 표본 면적 없죠. 표본 조사가 아니에요. 면적 조사, 표본 면적 조사 안 해요. 수확량 쟀어요. 유효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함수율만. 여기서 여러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지금 벼, 밀, 보리, 어쩌면 귀리 전수조사 함수율이잖아요. 콩팥 전수조사 가능하거든요. 똑같아요. 기계 수확하는 농지에. 얘땐 콩팥은 10번 조사하래. 10번. 콩팥은 함수율을. 벼, 밀, 보리, 어쩌면 귀리는 전수조사 함수율 3번. 콩팥 전수조사 함수율 10번. 요거만 미리미리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조사하고요. 자, 그러면 전수조사 방법 이게 다예요. 작물이 나오잖아요. 조곡 중량 전체가 나오잖아요. 전체 했더니 예를 들어 1000kg이에요. 포대의 평균 무게 했더니 이제 유효화 시켜야죠. 찰변해요. 전수조사는 유효화 함수율밖에 없지 87% 남아야 돼요. 왜? 아까 기준함수율 13%였어요. 1-0.13
근데 내가 조사한 게 지금 함수율이 18%래요. 그럼 82% 남겠죠. 얘는 로스율 없습니다. 기계가 다 알아서 걸러냅니다. 네. 물론 그래도 들어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기타 미 면적의 수확량. 끝. 얘는 더 간단하잖아요. 여기가 그냥 제시돼 있잖아요. 표본은 결국 얘 1000kg을 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 값을 알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한 거잖아요. 끝. 각 조사를 이해하시면 공식을 막 그렇게 힘들게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유효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그것과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표본 면적을 어떻게 구획하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표본 조사는 유효화하기 위해서 로스율, 함수율, 벼, 밀보리, 어쩌면 규리, 전수조사는 유효화하기 위해서 함수율만.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해설 노트는 이 페이지, 어떤 분이 페이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해설 노트 다 묶어서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때 페이지가 조금 달라질까봐 제가 염려는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강의에서만. 네. 보험금 산정 방법을 넘어갈게요. 보험금 산정 수학불능 확인했고요, 우리 지난번에. 보험금 산정 방법은 별게 안 나와 있죠. 네. 쭉쭉 넘어갈게요. 수학감소 보험금 여기 있네요. 딱 요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다?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수량 요소일 때는 표준 수확량, 거기에 수확 비율, 피해 면적 보정 계수, 고수확, 고점수 고수확, 저피해 고수확,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비율만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표준인데 표준 수확량이 적용한다. 표본 조사일 때, 전수 조사일 때 수확량이 두 덩어리더라. 얘는 기타 미 수확량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유효화 시키느냐. 로스율, 함수율. 네. 그것만 하시면 되고. 자, 평년 수확량은 저거 수확량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뭐 글쎄요. 이런 거 뭐 크게 의미 있을까요? 네. 괄호 넣기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급 거절 사유. 경작불능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 불능보험금이잖아요. 불능보험금은 지급하면 뭐다? 끝이다. 계약 끝이다. 계약 소멸됐어요. 불능보험금 받았는데 뭘 또 수학감소보험금을 받겠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학불능보험금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논작물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논작물이 밭작물에서 계속 그 틀이 이어집니다. 같은 수학감소예요. 같은 수학감소. 면적과 표본 면적과 유효화시키는 거 그 차이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논작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과목, 2과목 합쳐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